인간이 언어를 갖기 이전에 그런 소통 방식들이라고 할까요? 주파수를 찾아서 맞추는 건데 그게 어떤 접속되는 느낌이 이렇게 있습니다. 온전히 나를 비웠을 때 그 안에 동물들의 어떤 순수한 마음이 들어차게 되는 거죠.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동물의 마음을 알려주다 보면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뒤늦게서야 아세요. 사람이 바뀌면 동물들도 바뀌게 돼요. 가슴이 없는 어떤 직관이나 ESP 능력은 사실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인간의 어떤 의식 확장이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주는 그런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진정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인터뷰 프로젝트 가슴의 대화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동물의 마음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그 사람의 언어로 동물의 마음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루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 이제 모든 분들이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처음 접하는 계기가 대체로 그 자기의 반려동물, 동물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게 가장 큰 우선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전에 사실은 뭐 강아지를 하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방황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접한 게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뭐 저보다 더 먼저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찾지는 못했어요. 찾지는 못했는데 그 찾는 동안이 시간이 꽤 걸렸어요. 한 3년 정도를 3년 동안 찾아다니셨어요. 3년을 계속 이렇게 찾으면서 제가 아주 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겪으면서 이거를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떤 원리로 그렇게 동물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 원리가 참 궁금한데요. 사람들은 언어로 소통하지만 동물은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동물의 언어를 알아서 동물의 언어를 배워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언어를 갖기 이전에 그런 소통 방식들이라고 할까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통해서 동물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전해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막연하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아시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하이디라는 분 계시죠? 예. 그래서 그분이 한국의 강아지랑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한국의 강아지가 그 사람이 쓰는 그 영어를 알아들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텔레파시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만국의 언어라고 할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앞에다 두고 동물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전화 상담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은 동물의 채널을 알아서 거기에다 저희가 주파수를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사진을 보고. 네, 사진을 보고 하고 사진이든 뭐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세상 만물은 에너지 아닌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진 자체도 사실은 반려인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을 때는 이미 거기 안에 이 동물과 자기가 같이 사는 그 반려동물과 이야기를 해달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동물 교감을 신청하시는 분들과 많은 이제 상담을 해오셨을 텐데요. 대략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유형이라고 하면은 가장 일반적인 게 일반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질문, 가장 쉽고 편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너 뭐 먹고 싶니? 아니면 가족들한테 할 말이 있니? 행복하니? 아니면 어디가 아프니? 뭐 원하는 게 뭐 있니? 이런 정도의 뭐 질문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좀 제 실제 상담에서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분야가 아픈 동물들이에요. 아픈 동물들인데 그냥 아픈 동물들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를 해야 되는 동물들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동물보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수명이 덜 길기 때문에 동물이 먼저 떠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물이 떠났을 때 겪는 슬픔 같은 것들을 이제 위로를 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동물이 가는 마지막 그 시간에 동물들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고 하는 것들에 저는 조금 많이 가치를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담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혼 교감이죠. 세상을 떠난 동물들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런 교감이 이루어질 때 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또 동물 이렇게 각각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는지. 교감, 실제로 교감이 이루어질 때요? 예. 제가 이제 아까 동물의 어떤 에너지에 채널을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채널에 주파수를 찾아서 맞추는 건데, 그게 어떤 접속되는 느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처음에 이것들을 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초보자분들은 이 느낌을 굉장히 좀 희미하게 느끼세요. 아니면은 못 느끼시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접속이 되는데도 그런 감각들이 진짜 이게 교감이 이루어지는 건가, 진짜 접속이 된 건가, 이렇게 좀 의심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기꺼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지 느낌이, 예를 들면 이 동물이 웃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꼬리를 흔들어 준다거나 예, 그런 식도 있고, 동물들이 자고 있거나 아니면 뭘 하고 있거나 대화는 다 가능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대다수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동물들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인간이라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와의 어떤 접속이 아주 당연하고 이렇게 흔한 그런 대화가 아니잖아요. 네. 대화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에너지체에 조금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네, 신기해하는. 이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내 가까이 왔는지, 아니면 뭔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저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쪽이 이제 반려인 분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대화를 할 당시 그 시간에 갑자기 잠자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벽을 보고 앉았다. 벽을 보고 한참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 아니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평소에 이렇게 자기한테 잘 오지 않는데 갑자기 무릎 위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라든가, 이런 좀 흔하지 않은 반응들을 보였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교감하실 때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원칙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반려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애완동물 이런 식의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아직 많아요. 근데 이제 주인으로서 너가 동물이 그 사람과 같이 살려면 최소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규칙을 정해놔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거나 문제 행동을 일방적으로 고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이제 이런 상담은 저는 상담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최소한 어떤 문제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에서도 이 아이가 최소한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들을 전해달라, 그 행동들을 바꿔달라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의도가 있어요. 어떤 불만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동물을 잘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돌봐주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아이들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사람들처럼 말을 통해서 이렇게 뭐 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조금 더 사랑해주세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동물의 마음을 알려주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뒤늦게서야 아세요.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기의 어떤 뭔가를 알아달라는 그런 의사 표현이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동물 상담 사례 중에 네.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으세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다친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강아지를 제가 이제 상담을 처음 받았을 때 이 아이의 어떤 소개를 들었는데 이 아이 상황은 자폐 증세로 한 6개월 동안을 집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나오지를 않고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조금 알아봐 달라 이런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랑 교감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상황들은 들었죠. 그 전에 어떤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들어봤을 때 사실 이 아이가 그러니까 강아지인데요. 1살 되던 무렵에 주인이 반려인들이 이 아이한테 교배를 시켰어요. 거의 이제 강제 교배였던 거죠.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죠. 왜 그러니? 어떤 일 때문에? 네가 혹시 상처받은 게 있니? 그랬을 때 그 상황을 보여줬어요. 자기는 원치 않았고 최소한 나한테 그런 것들을 묻지 않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개성들이 다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뭘 더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고 예.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제 동물들도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자존감, 네, 그 자기 정체성이 막 어떤 확립이 되려고 하는 그 무렵에 굉장히 이제 강제적인 그런 교배를 상처를 당한 받은 거죠. 거죠. 네. 그런 마음을 전해 받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나서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저는 힐링을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족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서 미안하다. 가족들은 진심으로 사과를 했었고요. 동물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동물이 과연 알아들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미안한 마음, 미안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전해줄 엄두도 못 냈던 거죠. 근데 이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 가족들의 사과를 전해주게 됐고, 동물은 최소한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서서히 마음이 열려갔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마음이 열려가면서 그때부터는 그 6개월 동안 gat혀있던 그 집에서 조금씩 나와서 가족들한테 안기기도 하고 그전에는 이제 목욕시킬 엄두도 못 냈었는데 목욕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꼬리도 흔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루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물 교감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동물과의 교감 능력이 실제로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는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교감은 누구나 드려요. 가능하다? 네, 사실은 누구나 가능해요. 하지만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자면은 피아노 학원을 등록하면서 저도 피아니스트가 바로 될 수 있나요? 이 과정만 하루 이틀만 배우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강의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열정, 그다음에 이제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정말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제가 끝까지 이렇게 이끌어 드릴 수는 있는데 최소한 강의에서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거는 피아노라는 게 어떤 소리를 내고 악보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악보를 보고 최소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쳐보고 자기가 치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거든요. 정말 내가 치는 소리가 맞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이후로도 사실은 정말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 있고 동물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소리들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교감을 지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단 1초도 내 생각 아닌 생각 아니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상념이 아닌 뭔가 네, 순수한 정보들을 네. 접하기가 단 1초 하나에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을 센다고 하더라도
하나에서 둘 넘어가는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개입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나를 비웠을 때 그 안에 동물들의 어떤 순수한 마음이 들어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명상을 하시면서 어떤 나의 사념이 개입되지 않도록 굉장히 어딘가로부터 이제 정보가 오거든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 동물한테 접속을 하자마자 그 정보가 사실은 쏟아져 들어오는데 나는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우고 내가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 제가 그것들을 받아 적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받아 적어요. 그거는 나의 사념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접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어떤 그런 자질이랄까요?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은 이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직관 능력이나 어떤 ESP 능력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능력들이 아무리 발달돼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들의 마음,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어떤 리딩이나 어떤 정보들을 전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남고요. 해외나 국내에서 이제 잘하시는, 소위 잘한다고 얘기하는 유명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들의 차크라 리딩을 하셨던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들의 공통적으로 발달된 차크라가 6차크라와 4차크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6차크라는 보통 직관 능력을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4차크라는 가슴, 사랑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서로 맞물렸을 때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진실된 어떤 그런 교감을 할 수 있는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자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은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예, 가슴이 없는 어떤 직관이나 ESP 능력은 사실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공허한 어떤 정보 리딩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기가 잘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제 이런 직관력만 많이 뛰어난 그런 경우엔 그 능력으로 좀 왜곡된 그런 일들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초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주변에서도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발달된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동물 교감을 할 수 있느냐 하기는 해요. 만약에 시도를 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안 하시죠. 못 하시는 거죠. 동물의 마음을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듣는 거가 뭐가 즐겁겠어요. 내가 그 동물의 삶에 관여를 해서 어떤 그 삶을 바꿔준다거나 그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가슴에 어떤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참 공감이 많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은하님께서 이렇게 주의사항으로 강조하시는 점이 혹시 있으세요?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사실은 어떤 허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이게 굉장히 대단하게 보였었어요. 어떻게 동물의 마음을 알고 그것들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나. 근데 놀라워했었고, 심지어는 뭐 가족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가족들이 입고 있는 옷을 맞춘다거나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리딩은 참 아주 단순한 어떤 일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들은 반려인한테 뭔가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동물하고만 대화를 해서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반려인한테 전달을 언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려고 한다던가 이제 그런 욕심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면은 동물이 이제 뭐가 먹고 싶다 했는데 어떤 명확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쪼개진 정보로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만들어 주려고 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연습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물한테 너는 뭘 좋아하니? 그러니까 먹는 음식 중에서 뭘 좋아하니? 물어봤는데 이분이 받았던 정보는 하얗고 차가운 단백질이라는 그런 정보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고민을 했죠. 이게 도대체 뭔가, 하얗고 차가운 단백질이 뭔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보를 받았을 때 그것만 전달을 해줘도 반려인들은 대부분 많이 아세요. 근데 내가 어떤 정답 같은 정보를 받지 않았다면 그대로만 전달을 해줘도 충분한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무리하게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줘야지 맞추는 것 같고 내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해석을 하면서는 내 사념을 개입시키지 않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었냐면 하얗고 차가운 단백질이 뭘까 하다가 두부 아닌가 라고 해서 혹시 두부를 주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두부는 주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두부가 아니었던 거죠. 두부가 아니었고 이 사람이 처음 받았던 정보대로 하얗고 차가운 단백질을 먹고 싶다. 이걸 좋아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해줬더니 반려인이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항상 냉장고에다 넣어두는 어육 소세지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내가 무리하게 어떤 정보를, 조합된 정보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받은 정보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오히려 내가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요. 정답 같은 굉장히 리얼한 정보들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욕심들을 부리게 되면 분명히 정보는 오염됩니다. 그런 나의 사념이나 욕심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를 많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뭔가 정보를 첨가하고 가공하기보다는 그냥 받은 그대로 전해주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일 것 같네요. 혹시 이런 동물과의 교감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간혹 이렇게 영적인 중심이 잡히지 않거나 좀 사랑이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이런 교감을 시도하다가 보면 자칫 이렇게 좀 잘못된 정보와 접촉이 될 만한 그런 위험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연습을 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일을 겪었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싶으며, 그다음에 이 일을 해서 내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어떤 단순한 초능력을 갖고 싶었던 거죠. 이분도 물론 이런 분들도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에 접근을 해서 이제 배울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수련을 하실 때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자기 중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분들의 목적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엉뚱한 것들에 접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동물 교감을 시도만 하면은 무슨 귀신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차원에 접속이 된다거나 그래서 다른 차원과의 어떤 채널링을 통해서 이상한 그 메시지들을 듣는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자꾸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뭐 다른 일들도 그렇겠지만 사실은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동물들의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족들한테 전해주고 그들이 이제 더욱 사랑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진실성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이 일을 접하는 데 있어서도. 알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이 동물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실종 사례일 것 같은데요. 네, 실종 동물에 관한 상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신 입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동물이 실종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경우보다도 이제 급한 교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능력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잃어버린 동물들을 반려인한테 찾아드리고 싶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간절하기는 한데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에너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그 반려인도 그다음에 반려동물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동물에게 채널을 맞춘다고 했죠. 주파수를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작용을 한다거나 의도치 않은 그런 방해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는 실제로 진짜 사실을 알게 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황은 동물이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차 사고를 당해서 동물이 떠났어요. 떠난 경우에는 실제로 이 동물한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천천히 찾아온 어떤 노화로 인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일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동물조차도 자기 생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네, 이렇게 네. 영의 상태로 있는 경우. 네. 예. 그랬을 경우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접속을 했을 때, 그 동물과 접속을 했을 때 동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있다, 잘 살아있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찾게 네. 되겠네요. 애니멀 살아있는 커뮤니케이터가 전해주는 정보만을 믿고 굉장히 열심히 찾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그 의도치 않은, 아니 원치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거나 굉장히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면 그 실종동물의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어떤 조언들을 해주시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물론 이제 많이 계시지만 너무나 이거 자체에만 매달려서 오로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하는 말만 믿고 그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어떤 전단지 작업을 하거나 동물병원이나 뭐 다녔던 미용실이나 그 집 주변이나 그쪽으로 이렇게 실제로 발로 이렇게 뛰어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어떤 찾기 위한 그런 그 발로 뛰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의 어떤 교감을 많이 해오셨을 텐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인간의 필요 목적에 의해서 열악한 현실에 있는 동물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실험실이나 도살장, 뭐 이렇게 어떤 혹은 모피 이런 이유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동물과 교감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동물하고 이제 교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동물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교감 상황에서도 동물이 겪는 고통이나 어떤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는 제가 그대로 이제 그 고통을 전해받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직 그 동물들이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런 고통을 느낄까라는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알려주고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와 똑같이 느낀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사랑을 통해서 동물과 이렇게 소통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런 동물들의 현실이 좀 바뀌는 데 있어서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네, 있습니다. 최소한 이제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접하신 분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반려동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접하고 이제 했지만 차츰차츰 이분들도 나중에는 실제 내가 키우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똑같구나,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알아가고 계시는 거 보면은 저도 그런 과정에서 할 일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한테서 이제 배우신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배우신 분의 얘긴데요. 이분도 굉장히 이제 그 전에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동물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됐고 사람의 뱃속으로 이제 들어간 상황이었죠. 근데 그 동물은 굉장히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영혼이 돼서 자기는 더 살아야 되고 더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뜻하지 않은 어떤 계획하지 않은 죽음을 맞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미 자기의 몸은 돌아갈 수도 없게 이렇게 잘려졌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물 교감을 하면서 하고 나서는 이분도 고기를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동물의 마음을 다 알고 나면 더 고통스러워서 못 먹지 않느냐, 이 즐거움을 어떻게 포기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먹지 못하는 그런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 동물들을 내가 먹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의 어떤 욕심의 희생이 아니라 그 더 큰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되게 의식 성장의 큰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이 먹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실제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 그 죽은 동물의 영혼과도 교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영혼 교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혼 교감도요. 저희가 하는 교감 방식, 그다음에 접근하는 방식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지금 상담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주로 이제 사진을 보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진 속에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교감을 시도를 하는 거고, 그 동물이 실제 어떤 몸을 가진 상태에 있든지 영혼의 상태에 있든지 접촉하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편차가 심한 파트, 심한 뭐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의 분야가 영혼 교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자기 경험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 안에서 이해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 알기가 힘들죠. 근데 그 이외의 것들까지 다 얘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결론은 섣불리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전제가 붙어야겠죠. 네. 동물들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삶을 살아오신 분들 중에 동물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반려동물의 죽음을 두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뭐 그 당연한 애도 반응, 애도 기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기른다거나 이런 시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는 경우를 보면 동물들과 이제 영혼 교감을 할 때 보면은 이 가족들의 슬픔이 동물들이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사람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못 가게 일부러 막는 건 아니지만 그걸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경우에 나의 슬픔보다는 동물이 앞으로 더 이렇게 길을 잘 가고 빛을 따라서 잘 가도록 그런 기도를 해주시는 게 그 동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바른 길, 바른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용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동물들이 우리 곁에 와서 떠나가고 하는 것도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작용들, 인연들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좀 영혼 교감을 통해서 느끼신 것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동물들의 영혼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 교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어떤 동물들의 어떤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인간하고 다르지 않게 정교한 감정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들이 그 가족들에게 오기 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든가 그 동물의 어떤 소명,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와서 가족들이 이렇게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주기도 합니다. 그런 소명을 가지고 오는데요. 음. 그것들을 봤을 때 인간의 어떤 의식 확장이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주는 그런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동물과의 교감뿐 아니라 치유 작업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레이키 힐러이시기도 한데요. 이런 레이키 치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레이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주의 어떤 사랑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특정한 나의 길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우주의 사랑을 내가 통로가 돼서 그 대상에게 그 사랑의 에너지를 전달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 교감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런 동물들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네. 그런 동물들을 위해서 치유 작업의 일환으로서 예, 레이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그런 치유 능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교감에 있어서도 이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레이키 치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으면 치유는 가능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할머니가 손자의 배를 쓰다듬어 줄 때 네, 사랑, 약손. 예, 그 약손 같은 그런 힘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레이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주의 사랑을 느끼고 우주의 사랑 에너지를 그렇게 전달을 해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사랑의 기운을 이렇게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치유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좋은 통로가 되는 데 있어서 좀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좋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깨끗해야 되겠죠. 네. 쉽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낡고 녹이 쓴 수도관이 된다면 물도 당연히 녹물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치유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는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사고와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사랑 에너지도 왜곡되지 않고 순수하게 그렇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키 힐러나 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도록 늘 수행하고 수련하는 자세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레이키 치유가 동물 교감과 서로 이렇게 연동이 되면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치유 작업이 루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치유가 필요한 동물들, 이제 그 교감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동물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어루만져주고 이해를 해줘야 할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몸과 마음이 많이 다친 경우에는 이제 그 레이키 힐링을 통해서 치유가 들어가겠죠. 그 교감 자체가 어떤 대화 내용을 전달을 하고 내가 그 동물의 마음을, 동물의 언어를 알아듣고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동물을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그들이 하나 안에서 더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치유를 해주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고요. 어떤 상담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아픈 동물들이나 몸과 마음이 아픈 동물들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가족분들과도 더 이렇게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힐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의 마무리 질문들을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 동물과 함께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제 가장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족으로서 동물을 맞아들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생명이 우리한테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다시 뭐 그 동물이든 다른 동물이든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을 이렇게 키워간다면 그 어떤 그 동물과 사람과의 인연에서도 그 충분한 그런 인연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 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감정도 없을 것이다. 아무 생각도 없이 본능대로만 이제 행동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분명히 아시고 최소한 사람들은 동물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동물들은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합니다. 느끼죠. 그대로. 네, 사람의 말은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그 말 속에 담긴 에너지를 다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동물들한테 늘 이야기를 하죠. 뭐 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제 외출을 할 때도 보면은 이 아이들은 사람만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밖에서 물론 이제 인간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이 아이들은 막연히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당연히 어떤 목적 시간을 모른 채 막연하게 기다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듯이 동물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최소한 나가실 때 언제쯤 돌아온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면 정확한 시간을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거나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동물들은 반려가족의 거울이라는 표현을 또 드리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아프면 동물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행복하고자, 그러니까 동물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나의 생활도 점검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반려인들도 동물한테만 어떤 복종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할 게 아니라 스스로 나의 생활을 또 점검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내가 뭐 동물들을 통해서 그 원하는 행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물론 이제 동물의 마음을 듣고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같이 더불어서 잘 사랑하면서 더불어 잘 살자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그 각각의 객체 안에서 서로 다르지 않고 그 하나됨 안에서 제가 어떤 치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힐러의 역할을 더 하고 싶으신 네. 바람이 있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누나님 지금 계획하신 대로 앞으로 동물과 인간의 어떤 관계가 더 조화롭게 이렇게 바로 서고 또 아픈 몸과 마음이 다친 그런 사람들 또 동물들을 많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그런 좋은 역할들 앞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도 동물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도 많았지만 오늘 더 되게 흥미롭고 더 재미있는 또 깊은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